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 실물 경제와 종이돈, 주식, 채권, 부동산 얘가 뭘로 바뀌어가죠? CBDC, 스테이블 코인, 각종 토큰과 코인, NFT, 메타버스, 그리고 연결과 융복합, 멀티체인, IoT, 사물인터넷이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자, 이 부분으로 바뀌어나가기 위해선 다시 한번 현존하는 실물 경제 시스템이 CBDC와 스테이블, 각종 토큰과 코인, NFT, 메타, 그리고 연결과 융복합되면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나가기 위해선 엄청난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죠? 파고가 일어나고요.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노이즈도 많을 것이고요. 그래서 법과 제도와 질서, 새로운 세상이 탄생을 하겠죠. 새로운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지고요. 이게 바로 일명 4차 산업, 네 번째 혁명입니다. 자본과 문명이 이동을 합니다.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다시 한번 이 구경제가 신경제로 이동을 합니다. 쉽죠? 구경제가 신경제, 새로운 세상으로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제로, 새로운 세상으로 자본이 이동을 한다고요. 자, 그래서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 이게 그냥 지도입니다. 우리는 그 지도를 따라가 가면 되는 부분이죠. 목적지를 따라. 첫 번째, 스위프트 시장 규모. 전 세계 도매, 송금용 CBDC. 자, 이걸 위해 리플과 XRP는 설계가 되었다고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두 번째, NFT 시장 규모. 예측 불가합니다. 상상이 불가해요. 도대체 얼마 정도로 크게 될지. 가치가 없는 걸 가치가 있던 것 또는 보증서 같은 걸 NFT로 발행할 수가 있고요. 어디까지 확장해 나갈지 아직 규격과 제도화된 부분이 나와 있지가 않죠. 여기서 또한 XRP 레저, XLS20를 통해서 여기서 XRP가 사용되게 됩니다. 현재 이더리움 기반의 NFT 시장에 XRP 레저가 점점점 잠식해 나가겠죠. 여기서 또한 XRP가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스위프트 시장 규모 155조 달러. 20경원이 넘어가는 돈이에요. 다시 한번 20경원. 1경원은요. 9,999조 플러스 1조입니다. 자, 이게 20개가 모였어요. 20배. 자, 20배 이상입니다. 현재 스위프트 시장 규모, NFT의 시장 규모, 과연 추후에 얼마까지 성장할지, 메타의 기반 아래, 메타버스의 기반 아래 NFT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그 누구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과연 XRP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분의 1 드랍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1만 달러 설도 있겠죠. 이게 그냥 나온 썰이 아니겠죠. 저는 다만 1만 달러도 그냥 기준점일 뿐이다. 참고할 뿐이다.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다. 시장 규모 예측 불가하다. 그리고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가 있죠. 자, 리플의 인사이트를 잠시 보고 오고 있습니다. 자, 리플의 인사이트의 암호화 솔루션이 실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자, 여기 보게 되면은요. 귀하의 비즈니스를 위해 크립토는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실물 경제, 종이돈, 주식, 채권, 부동산, 실물 자산이 크립토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크립토로. 그렇기에 법과 제도와 질서가 바뀐다는 거죠. 문명이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종이돈에서 크립토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게 준비가 되어 있냐라고 리플의 인사이트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리플은 CBDC, NFT 끊임없이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우리는 혁신, 탈중앙화, 금융 포용 및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XRP 원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준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종이돈 장사에서 은행이 어디? 그 중심에 은행이 있잖아요. 금융기득권. 종이돈 장사에서 크립토 장사로 확장하게 됩니다. 토큰과 코인이 이제 종이돈에서 새로운 젖줄이 되게 될 것입니다. 크립토 장사를 해야 되겠죠. 예대마진. 뭐에 대한 예대마진이죠? 돈에 대한 거잖아요. 원화를 받고 종이돈 5만원짜리, 10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만원짜리를 받고 계속 받아서 예대마진을 이루었죠. 그죠?
이게 바로 토큰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리퀴디티 유동성을 허브를 통해서 크립토 장사로 확장해 나가면서 새로운 젖줄이 나오게 된다. 자, 그럼 CBDC, NFT, 리퀴디티 유동성 허브 이것만으로도 지금 새로운 세상이겠죠. 그리고 IMF SDR 구성을 보게 되면은요. 달러, 유로, 엔, 파운드, 위안화죠. 그죠? IMF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여기에 자금을 가장 많이 된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자, 중요한 건 이들 국가 자금을 댔어요. IMF에. 세계를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최대 주주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가장 돈을 많이 댄 국가는 미국, 그리고 유럽, 일본, 중국 나눠가지고 있죠. 이게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BIS, 국제결제은행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국제결제은행에서 금융제도 바젤 1, 2, 3가 파생되게 되고요. 생겨날 수밖에 없죠. 바젤위원이라는 곳에서 바젤 1, 2, 3를 발표합니다. 이에 맞춰서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을 규정하게 되죠. 8%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권의 규제를 여기서 만든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죠? 세상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외환 보유고의 그 구성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미국 국채, 두 번째는 국제결제통화, 달러, 유로엔, 파운드, 위안화, 세 번째는 금, 네 번째는 SDR, IMF 통화 인출권입니다. 자, SDR이라고 하는 이 달러, 유로엔 낸 자금으로 해서 IMF에서 SDR은 통화 바스켓을 만들었어요. 자, 여기에 토큰이 포함되게 된다면, 코인이 포함되게 된다면 과연 실제 제도권에 편입되는 진정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가? 자, 블록체인과 NFT와 코인과 CBDC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코인, 그거 가치가 없잖아. 회계장부에 편입이 안 돼 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BIS와 글로벌 국제은행들과 글로벌 국가들이 현재 중심에 나서서 만들고 있죠. IMF와 함께, 리플과 함께. 그런데 실제 제도권의 편입을 누가 시키죠? BIS. 다시 한번, 그죠? 그리고 진정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냐? 회계장부에 가치가 있냐 없냐? 누가 편입시키는가? IMF, BIS 누가 편입시키는가? 종이돈 가치가 있나 원래 있었나요? 회계장부에 편입을 시켰죠. 누가? 이들이. 제도권 편입이 가지는 의미는 뭐죠? 월드뱅크, IMF, ADB, BIS, WF, WTO, WHO, UN 어떤 질서로 움직이는가? 이 기득권을,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가격은 어디까지 갈지, 지금 가격은 그냥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리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확신할 수 있는 사람만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많은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목적지에 도착하시길, 많은 여러분들께서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리플사, XRP 이용한 ODL 서비스 40여 개 국가로 확대되었다. 소송에 의한 불확실성, 전세계 매크로 불안정한 상태에서도 끊임없이 펀더멘탈이,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는 그런 바로 그 부분이죠. ODL이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할까요? 몸은 불확실한데 일도 안 하는데, 또는 계속해서 쪼그라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크겠죠. 근데 중요한 건 밑그림은 다 그려져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올해 ODL 서비스 지역을 40여 개 시장으로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벨기에, 이스라엘 등 세계 각 지역에서 ODL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했다. 새롭게 합류한 ODL 고객에는 프랑스의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레몬웨이, 스웨덴 송금 서비스 엑스바트,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35개 시장에 걸쳐 4억 개의 모바일 계좌를 연결하는 MFS 아프리카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자, ODL 서비스가 끊임없이 확장되고 있고요. 이제 리플은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리플렛에 최초로 머신러닝 기능을 추가했다.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결제를 단순화하고 유동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자금 관리와 유동성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 자, ODL 인프라가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리플 CEO, FTX 사건은 사기극이다. 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FTX 사건은 사기극이라고 평가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현재 형성되는 단계에 있다. 자, 이 말이 뭐죠? 초기,
극초기 시장이라는 거예요. 14살.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초기 시장 참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파고가 일어나고 있죠. 이 변동성과 노이즈와 파고를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사기꾼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든다. 암호화폐는 산업으로서 성숙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맞는 말이죠. 사실 FTX 사건뿐만 아니라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미국발 금융위기, 1997년 대한민국에선 IMF 외환위기 사태라고 하죠. 이거는 글로벌적으로는 동아시아 외환위기라고 합니다. 이걸 누가 일으키게 됐는지, 그리고 IMF가 어떻게 약탈하는 과정을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그때 자본시장이 100% 뚫렸습니다. 그 뒤로 대한민국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면 주가가 올라가고 주식을 팔면 주가는 떨어졌죠. 100% 외국인 자본에 의해서 한국 자본시장은 통제가 되어 있죠. 더불어 신용평가사 어디죠? 한기평과 한신평.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평, 한국신협평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 3개사가 과점하고 있는데 이 중 한기평과 한신평 이들은 글로벌 3대 평가사와 절대 또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크다. IMF 때 론스타가 가장 유명하지만 그때 한국 시장은 뚫렸습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들 FTX 사건도 과연 글로벌 고래들과 글로벌 기득권들과 무관할까요? 자, 그들의 동의하지 않게 이게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자, 그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2002년도 닷컴 버블, 그리고 무역발 테러, 크고 작은 유럽발 재정위기, 그죠? 코로나 락다운, 자, 그리고 원유에 대한 증산과 감산, 기준금리 결정, 이 모든 제가 계속 언급드리고 있어요. 지구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자연재해라고 하잖아요. 태풍, 홍수, 그죠? 이런 것들 제외하고 많은 부분들이 그들의 움직임에 관여가 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준금융감독 부의장, 스테이블코인 긴급한 리스크, 가드레일이 절실하다. 자, 그래서 빨리 제도화를 만들어야 된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 그죠? 법적인 기반이 필요하다. 제가 언급드렸잖아요. 당연히 충돌이 나고 법과 제도와 질서와 새로운 세상이 필요합니다. 종이동과 실물 경제에서 메타로, 그리고 0과 1의 토큰들로, CBDC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충돌과 그리고 IoT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연히 필요하겠고 충돌은 일어나겠죠. 자, 이분이 누구죠? 연준금융당국 담당 마이클 바 전 리플 고문이죠. 리플과 무관하지 않은 사람이 현 미국 중앙은행의 부의장입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가드레일 역할을 하는 암호화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기업은 해결해야 할 긴급한 위험이라고 수요일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밝혔다. 의회가 개입해 연준의 감독 규제, 인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한 의회가 개입해서 연준의 감독 규제, 인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한 스테이블코인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 연준의 감독 규제, 인가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한 연준의 권한이 있어야 연준의 OK가 떨어져야 스테이블코인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관할권을 법안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 SEC 집행국장, 미국 의회, FTX 사태 개입 의향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리사 브라랑카 전 미국 SEC 집행국장은 FTX 붕괴로 인해 의회가 더 강력한 규제 조치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의회가 그렇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 법안과 제도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FTX들을 명분으로 해서. 과연 의회가 어떠한 규제와 제도를 만들 수 있을지, 속도는 얼마나 걸리게 될지 지켜보자고요. 미국 상원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연내 도입을 희망한다. 또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이런 부분을 밝혔고요. 키어스텐 진리 브랜드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도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FTX발 위기에 투심 싸늘하다. 비트맥스 창업자, 비트코인 1만 달러에 매수하겠다. 자, 계속해서 투심을 압박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나 선수들과 세력들과 그리고 진짜 1번 타자들은 열심히 모아가겠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모아가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왜? 위에는 100배 이상 열려 있으니까. 이것도 최소 단위로.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시스템이 바뀌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 충돌과 법과 제도와 실서가 지금까지의 법과 제도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법을 관장해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겠죠. 그러니 열심히 모아가야죠. 그리고 리플과 XRP의 소송에 대해서 하위 테스트, 말도 안 되는 시간과 그런 부분으로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FTX 사태로 인해서 싱가포르 국부펀드이죠. 세계적인 국부펀드사 중에 하나는 테마섹에서 FTX에 2억 7,500만 달러 지분 투자, 손실 전액 상각 결정.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테마섹은 세계적인 국부펀드로서 굉장히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런 국부펀드인데요. 손실 전액 상각 결정했다. 자, 그러면서 디지털 커런시국과 무관하지 않는 제네시스 글로벌 고객 인출 중단 충격 1파만바, FTX 붕괴 영향. 제네시스 FTX에 1.75억 달러 물렸다. 출금 중단. 모기업 디지털 커런시 그룹 1.4억 달러 지원도 부족. 하면서 계속해서 시끄러운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언급드리고 있죠. 이 부분은 노이즈이고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음모론적인 얘기처럼 드리겠지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주요 주주가 누구죠? 마스터카드이죠. 마스터카드의 주요 주주가 누구죠? 바로 연준 미국 중앙은행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미국 중앙은행은 또한 유럽 중앙은행, 전 세계 금융 기득권과 무관하지가 않죠. 그런데 싱가포르 국부펀드와 그리고 소프트뱅크,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2008년도, 97년도 동아시아 외환위기 다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노이즈로 보고 있고요. 열심히 모아갈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모아가니까. 자, 코인베이스 보고서. FTX 사태의 암호화폐 혹한기 길어져. 내년 말을 예상한다. 자, 내년 말이 될지 또는 좀 땡겨줄지 딜레이 될지 지금 분위기에선 딜레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순간에 뒤집힐 수가 있죠. 그것 또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 이런 부분은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너무나 많은 그런 변수가 많아요. 시장은 예측하는 게 아니다. 다만 방향성은 제가 100%나 말을 하죠. 사실 미래는 100%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100이라고 언급하죠. 왜? 방송을 시작하면서 언급드렸잖아요. 4차 산업혁명입니다. 바로 예전 시스템이, 구 시스템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당연히 충돌과 법과 제도와 질서와 새로운 세상을 그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구 시스템을 파괴하게 되면서 그 전에 갖고 있던 달러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전 세계로 옮겨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바로 전 세계 문명의 중심인 리플과 XRP의 새로운 시스템을 통한 CBDC를 통한 새로운 규격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한다면 많은 파고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